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항공전자정보통신공학부 선배님들을 모시고 오늘 새내기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전에 이제 질문하신 내용들을 가지고서 선배님들께서 이제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에 우리 항전정 이제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그다음에 이제 3학년 과대표, 그다음에 우리 대학원 선배님들 이렇게 이제 모셔가지고 오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호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진행하고 있는 정용철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가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해 일단 저희 연구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시스템 온칩이라고 불리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스마트카,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응용의 구현을 위해 주요 핵심 기능을 하나의 반도체 IC에 직접 하는 기술을 말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저희 연구실은 현재 레이더 신호 처리 SOC 설계와 다양한 센서. 들리시나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영근 교수님 아래에 있는 위성안법 시스템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이태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학원 랩실에서 이제 연구하는 분야는 위성안법 시스템이라는 GPS를 활용한 위치 정보를 찾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센서를 활용해서 복합환법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GPS를 활용한 시스템은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자기 위치가 찍히는, 근데 이제 이때 도심지에서 이제 자신의 위치를 볼 때 이제 위치가 조금 이상한 데 가 있거나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연구를 하면서 정확도를 좀 더 개선을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네, 안녕하세요. 이우경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석사과정 1학년 반인무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레이더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중 레이더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는 주로 SAR라고 하는 합성기구 레이더를 이용한 영상 레이더 쪽을 많이 다루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질문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환 교수님 연구실의 디지털 회로 및 시스템 연구실에 있는 석사과정 김지호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인공지능 가속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새 구글의 음성 번역이나 아니면 음성 인식 등의 다양한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해당 인공지능의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 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은 하는 것이 취업할 때 유리할까요?에 대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저는 이제 작년까지 자율주행 융합전공이라는 융합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현재 같이 융합전공을 했던 친구들이 자동차 회사인 현대나 모비스 같은 회사의 서류에서나 아니면은 면접에서 굉장히 유리한 질문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융합 전공을 하지 않은 학생과 한 학생 간에 이제 어떤 해당 분야에 대한 흥미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부 연구실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진 교수님 전파 및 나노 회로 연구실 석사 1학년 과정 밟고 있는 백호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 기기의 송수신단을 설계를 하고, 그 송수신단에는 여러 회로들이 필요한데 이제 노이즈를 적게 생성하는 앰프인 LNA나 아니면
주파수를 업 컨버전하고 다운 컨버전하는 믹서나 그런 회로들을 설계를 하는데, 학부 연구실이라는 표현을 제가 아는 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부 연구생으로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냐는 질문으로 해석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학부 연구생을 한 학기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회로들은 이제 학부생 기준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곧바로 설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학부 연구생으로서는 이제 이런 설계에 필요한 그런 툴을 다루는 기술 등을 많이 교육하고 그런 인수인계 과정을 많이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실들은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네, 저는 정민호 교수님 연구실의 정용철입니다. 저희는 이제 매년 학부 연구생을 꽤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저희 분야에 맞는 어떠한 하나의 주제를 선정한 후에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의 어떤 하드웨어 디자인 플로우대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계를 하면서 선배들과 계속 네트워크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교수님과 상담이나 면담을 미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공전자정보공학 3학년 과대표 곽기로입니다. 저는 지금 학부 연구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교수님께서 뭐 작성하셨거나 진행하셨던 연구에 대한 스터디를 일단 기본으로 진행을 하고 그 교수님이 속해 있는 그 랩실에서 연구 중인 분야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스터디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스터디한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뭐 추가적인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계획해서 레포트를 쓰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다른 교수님에 있는 학부 연구생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어떤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컴퓨터 두 개를 두고 이제 GPU 간의 설정을 한 뒤에 각각 데이터 통신을 통하고 그 과정에 오류가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근 교수님 랩실의 석사과정 이특근입니다. 저는 이제 학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1학기 정도의 이제 학부연구생 기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다른 연구실 분들처럼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제 각자의 연구에 맞는 이제 코스웍을 제시를 해주시고 교수님과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랩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랩실은 이제 뭐 연구에 대한 거를 참여하기보다는 이제 학부 때 4학년 때 오면 저희 랩실에서 이제 흥미가 있다면 저희 랩실에 필요한 학부 때 과목 그리고 이제 어떠한 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정도의 프로그램만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이제 그 석사 들어오기 전까지 학부생에서 얻을 수 있는 공부에 대한 코스웍을 제공하는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전공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전공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에 대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일단 그 5가지 세부 전공 중에서 이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분야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저는 2학년 2학기 때 수강하는 과목 중 하나인 디지털 시스템 설계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그쪽 이제 회로 설계나 이런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 그때 진행하셨던 교수님께서 학부 연구생을 모집하게 함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분야에 이제 여러 가지 학부 연구생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이제 계속 그쪽으로 세부 전공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가능하신 분. 네, 안녕하세요. 이영근 교수님 랩실 이태근입니다. 이제 세부 전공으로 이제 소위 요즘 전작가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 이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제일 인기가 없다라는 분야가 생각되는 게 항공전자라는 분야인데요. 이제 저도 항공전자 이 세부 전공을 선택을 해서 연구실에 온 것만큼 항공전자에 대해서 조금 어필을 하고자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학년 때부터 대학원을 올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선택한 분야는 항공전자였습니다. 항공전자 분야가 이제 항공대다 보니까 다른 대학에도 이제 항공전자라는 분야가 있지만 우리 학교가 항공전자라는 분야에 대해서 꽤나 많은 축적이 돼 있었고, 이제 만약에 대학원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항공전자라는 분야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세부 전공으로 나뉘면 전공마다 듣는 과목이 아예 다른가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제 학부 때는 세부 전공에 맞춰서 이렇게 과목을 수강하기보다는 제 생각은 이제 필요한 과목, 자기가 듣고 싶은 전공에 대해서 듣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전공에 따른 학습 내용과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삼학년 과대표 곽기로입니다. 일단 세부 전공에 따른 학습 내용과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이제 세부 전공별 교과 과정 및 진로라는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나뉘어져 있는 5가지 세부 전공과 그거에 대해서 학교 내에 있는 과목 이수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작성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학교 내 프로그램이 아닌 이제 대외적인 것을 보면 제 주변 사람을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코딩 쪽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 코딩 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있었고,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코딩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한 풀이 이런 걸 진행하는 학우도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전공을 선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남학생의 경우 군대를 갔다 온 후에 선택하게 되나요? 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3학년 과대표 곽기로입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은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전공을 선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남학생의 경우 군대를 갔다 온 후에 선택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생활하다 보면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는 학생도 있을 거고, 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2학년을 마치고 그 전공을 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군대를 언제 갈 것이냐랑 연관이 있을 것 같고, 네, 군대를 언제 가느냐에 따라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개의 세부 전공의 전망과 각각 어디로 주로 취업하는지, 공기업과 사기업 취업 준비 시 다른 점 등이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3학년 과대표 곽기로입니다. 그 5가지 세부 전공의 전망과 각각 어디로 주로 취업하는지 내용은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 홈페이지의 세부 전공별 교과 과정 및 진로 부분의 개요 부분에 이제 어느 분야로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고,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공기업과 사기업 취업 준비 시 다른 점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실제 상담을 진행한 학생 같은 경우에 알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공기업과 사기업 취업 준비 시에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봐도 공기업 같은 경우에 뭐 어느 분야에서는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 해서 뭐 학점을 안 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공기업과 사기업 볼 때는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에서도 공기업에서는 뭐 가산점을 준다면 사기업에서는 뭐 안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분야가 있는 만큼 조금 더 그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가 있는 그런 기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하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석박사 학위 취득이 필수적인 세부 전공이 있나요?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김영진 교수님 연구실 백호선이라고 합니다.
세부 전공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세부 전공이 여기 중에 아는 분들이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희 연구실 쪽인 마이크로파미 집적회로 그리고 뭐 제어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전자 뭐 이런 네트워크 등 5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마이크로파미 집적회로 쪽은 거의 석박사 학위 취득이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회로 설계를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 과정을 밟아가면서 여러 과목들을 배워보면 알겠지만 학사 과정만으로는 알 수 있는 지식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박사 과정들을 밟으면서 연구를 진행하며 이제 현장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는지 직접 체득을 해야만 바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유경 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정 반임무입니다. 일단 제가 있는 세부 전공은 항공전자 쪽인데, 항공전자에 한해서 보자면, 석박사 학위 취득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즘은 제가 있는 레이더 쪽에서 보면 석사에 대한 학위 취득이 요구되는 곳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학부생으로서 갈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한정적인 느낌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학과에 관심이 있는데 혹시 복수 전공을 추천하시나요? 본 전공, 부전공의 시너지가 좋은 세부 전공은 무엇인가요? 또 현실적으로 복수 전공이 가능한지 취업 시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근 교수님, 이태근입니다. 이제 질문에서 이제 복수 전공이 이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복수 전공이 가능한지 가능은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수를 해야 되는 학점 또한 이제 충분히 많아지고 이제 알아보셔야겠지만 거진 그래도 4학년 내에 마친다면 정말 학교를 너무 열심히 다닌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복수 전공을 추천하시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전작과를 다니시면서 소프트웨어학과에 있는 과목들에 관심이 있으신 거라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타학과 과목 6학점 이제 수강 인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점이. 그래서 이제 뭐 관련 코딩에 대한 과목을 수강을 하고 싶으신 거라면 복수 전공보다는 그냥 학점 인정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난한 학교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 시 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현재 시장성을 보면은 소프트웨어학과 이제 졸업생들이 취업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딥러닝, 그다음에 머신러닝, AI 관련된 코딩이 조금 이제 모든 엔지니어들한테 이제 좀 필수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학과에 대해서 복수 전공 혹은 이제 수업을 들으신다면 취업에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로 나침반과 같은 진로 특강에서 항전정 취업 기업으로 카카오 네이버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이 점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또 카카오 네이버와 함께 SK 같은 기업들도 보여주셨는데 각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세부 전공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3학년 과대표 곽기로입니다.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일단 뭐 SK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SK가 텔레콤이 있고 뭐 하이닉스가 있듯이 그 기업 내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주로 다루는 회사이다 보니 그 세부 전공도 반도체 관련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통신 분야니까 통신 관련 세부 전공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부 전공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업을 가기 위해서 이러한 세부 전공을 따라야겠다라는 판단을 보다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이 분야였고 이 분야를 통해서 이러한 세부 전공을 갔는데 그 이러한 세부 전공을 바탕으로 이 기업의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전정에서 공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나요?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김영진 교수님 연구실 백호선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항전정에서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은 축에 속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다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기사라는 자격증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전작과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기사 자격증은 전기기사이고요. 아마 프로그래밍 코딩 쪽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정보처리 기사 이런 것을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기사를 공부하는 건 보통 1년 정도 잡고 공부를 하고요. 이런 것과 뭐 NSC 등을 공부하고 뭐 여러 자격증을 또 준비를 하고 토익을 따면은 공기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뭐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만 요즘 추세를 봤을 때 뭐 한전 같은 경우는 기사를 2개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도 있죠. 네, 할당제 등 뭐 취업에 여러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공기업을 선택을 하실지 사기업을 선택을 하실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학과와 관련해서 빅데이터 머신러닝 커리큘럼이 신설된 걸로 아는데 항전정은 이용할 수 없는 무관한 커리큘럼인가요?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이거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학과의 전공을 9학점 정도로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이 여기에 대한 뜻이 있다면 타 학부의 빅데이터 머신러닝 커리큘럼 같은 거를 신청하셔도 들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최근 전작과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응용, 딥러닝 개론 과목 등이 있어서 AI 쪽으로 좀 공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목을 수강하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에서의 꿈이나 목표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자율주행차 센서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서 최고가 되고 싶다와 같은 목표가 있으면 그에 맞춰서 뭐라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상황이고 그 자체로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선배님들은 시작부터 다들 꿈이나 목표가 있으셨나요? 언제 어떻게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셨는지요? 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이우경 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정 반임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새내기 중에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그냥 항공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심을 갖고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필수 과목들을 천천히 밟아 나가다 보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게 되고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고 목표를 그때 설정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항공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대한 공부들과 필수적인 전자 과목들에 대한 공부를 진행했었고 4학년 때 종합설계라는 과목을 통해서 이제 레이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때 저는 제 방향성과 목표에 대해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좌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환 교수님 연구생 김지호입니다.
일단 저도 1학년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전공이 저와 맞는지에 대해서 되게 불확실한 네, 대학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실제로 제가 이 전공과 맞는지 잘 모르고 지냈었고, 2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전공을 하나둘씩 들으면서 점점 어떤 전공은 어떤 내용을 배운다라는 거를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2학년이 되어서도 뭐가 하고 싶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생기진 않았었는데, 어떤 전공은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전공은 나에게 같은 시간을 써도 좀 어렵거나 좀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전공 맞지 않는 분야를 조금 제거시키는 방향으로 제 진로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거시키고 이제 가장 흥미가 있었던 과목들은 3학년 때 전공 선택으로 이제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군대 다녀오면 내가 공기업을 가고 싶은지 사기업을 가고 싶은지 무슨 직무에서 일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결정돼 있어야 한다 하시는데 각각의 선택들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뭘 결정하라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이영근 교수님 학생 이특근입니다. 이제 앞선 질문하고 이제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남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오면 이제 2학년 혹은 2학년을 마치고 갔다 오면 3학년입니다. 이제 앞서 답변을 해주셨던 사람처럼 학생분처럼 거진 전공 과목 중에 학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이제 제가 뭘 하고 싶다라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4학년까지 가봐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1, 2학년 때는 이제 기초 전공에 대한 뭐 수학 이런 것을 배우고 3학년 때는 이제 신호 처리에 대한 그런 학습을 하고 4학년 때서야 이제 다양한 이제 세부 전공으로 나뉘는 그런 전공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질문하신 것처럼 내가 공기업을 가고 싶은지 사기업을 가고 싶은지 무슨 직무에서 일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조금 너무 막연한 말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4학년 이제 만약에 4학년을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차차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이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이걸 확실히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좌절하지 않고 그냥 이런 고민은 좀 플러스적인 고민이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잘 간직해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회사는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의 경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사기업, 공기업, 뭐 직무가 조금이라도 맞으면 보통 거의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준비를 뭐 딱 선택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폭을 좀 폭넓게 열어두시고 그것에 대한 나중에 취업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좀 미리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작가 선배로서 내가 만약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이걸 해놓을 것이다 라고 해주실 말씀이 계실까요? 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일단 1학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제가 10년이나 다시 돌아가야 돼서 지금 이 과정을 10년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니 조금 벌써부터 힘이 들어지는데요. 좀 별로 돌아가고 싶진 않고요. 뭐 영어나 이런 자격증 뻔한 얘기보다는 1학년이니까 저는 혼자 여행해보는 거를 좀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즐기고 본인의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1학년이라면 이제 혼자 여행을 좀 떠나는 걸로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덧붙여서 이제 이그젠플로 이제 뭐 파이썬을 체험한다, 컴말 자격증을 따본다라고 돼 있는 걸 봤는데
이제 뻔하디 뻔한 얘기지만 이제 1학년으로 들어가면 저는 영어 회화 같은 거를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취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졸업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토익을 하고 우픽을 하고 이런 식의 회화보다는 이제 영어 회화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저희는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이후에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영어 회화에 대해서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취업 전 대학교, 대학원일 때 그냥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기간에 충분히 빠르게 시작해서 좋은 실력을 쌓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답변을 해보자면 저는 1학년 때 공모전이나 학교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들에 많이 참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전공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후에 본인이 진짜 고학년이 돼서 전공 지식이 생겼을 때 그때 매우 밑바탕이 될 거고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에 공모전에 막 참여했었는데 지금 또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그 예전에 준비했던 그런 활동들이 매우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모전에 또 학교에서 여는 행사들에 열심히 성실하게 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대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해서 대기업 연구직을 가는 게 아니면 지방 공장 어딘가로 끌려가 하이바 쓰고 일한다는데 사실인가요?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답변을. 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저희 분야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나라에서 이제 대기업 연구직이 아니어도 나아갈 수 있는 진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비근한 예로 저희 분야에서는 이제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이 아니어도 유명한 팹리스 업체들도 상당수 있으며 이제 대기업에서도 꼭 연구직이 아니어도 설계 직군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저희 분야에서는 이제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 뭐 대기업 연구직이 아니어도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대학원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과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는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밤낮으로 학교에서 이제 본인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대학원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게 보지 마시고 그래도 좀 저희 학교 대학원생 그렇게 본인들이 거의 다 원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일단 저희 학교가 항공대학교이기 때문에 항공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주위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정비 쪽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도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은 사무직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가더라도 항공사에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실무직을 맡은 다음에 사무직으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하이바를 쓰고 일한다는 거에 대한 것들은 루머에 가까운 것 같고요. 아무리 이런 일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쪽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니지만 저는 전자 쪽으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중에 반도체에 조금 관심이 있고요. 혹시 전자 쪽으로 갈 때 노력해야 할 것, 앞으로의 전망과 추천 진로라든지 반도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3학년 때쯤에 이런 고민들을 좀 가졌었고, 제가 딱 3학년 정도 되는 이제 슬슬 취업에 관심이 있는데 많이 막연함을 느끼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이런 류의 질문을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답변해 주셨던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말은
일단 전자 중에서도 반도체 쪽이 항상 전망이 좋다 하고 뭐 돈도 많이 준다 하고 이래서 나는 반도체 쪽으로 가야겠다 이러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반도체 소자를 듣고 뭐 물리전자공학을 듣고 많은 그 쓴맛을 맛보고 그러시는데 반도체 쪽은 여러 가지 분야가 또 있습니다. 뭐 소자 자체 형태를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공정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처럼 이미 만들어진 소자를 통해서 회로를 뭐 특별하게 구성하는 직무도 있어서 이런 각각의 직무들의 역할과 형태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좀 더 세부적인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전망은 당연히 뭐 좋다고밖에 할 수 없겠지만 또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확언은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 영어 연수를 위해서 1년 휴학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근 교수님, 이태근입니다. 제 앞서 뭐 1학년 때로 돌아가면 제일 하고 싶은 거를 했을 때 영어 연수, 영어 회화에 대한 공부였는데요. 이제 제가 만약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1학년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휴학을 했을 때 그렇게 기회비용이 큰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외국 영어 연수를 간다면 이게 뭐 여행의 목적도 있겠지만 이제 영어 회화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저라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그런 시간에 대해서 너무 기회비용이 큰 시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투자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런 고민을 대학교 재학 시절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영어를 다 떠나서 일단 휴학이라는 게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어떤 걸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게 대학교 재학 시절을 넘어가면 이제 평생 인생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휴학하는 동안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되게 저는 인생에서 쉬어가는 시간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영어 연수를 실제로 고민을 했었는데 영어 연수를 가지는 않았고 학교에서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이제 외국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연수와 교환학생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영어를 배우고 싶은 목적이 있다면 저는 교환학생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물리 수학보다는 코딩에 더 흥미가 있는데 전자과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공대에 속해 있는 어떤 전공이든 뭐 물리랑 수학이 안 쓰이는 전공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코딩 중요한데요. 제가 뭐 내가 언어를 못한다면 내 생각을 당연히 표현할 수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면 이건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코딩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배경 지식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흥미가 없더라도 배경 지식을 기르기 위해서 전공 과목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꾸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에서 좀 죄송하지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점점 디자이너가 설계하기 편하도록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힘들게 설계하고 있는 부분을 훗날 뭐 미래에는 코딩 몇 줄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그런 때가 이제 올 때를 대비해서라도 배경 지식을 좀 길러서 경쟁력을 좀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 답변하자면 전자과에 있는 코딩 중에서는 베릴로그 같은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그런 코딩도 있고 정말 순수한 소프트웨어적인 파이썬 같은 C 언어 같은 그런 코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에 1, 2학년 때 그런 과목들을 모두 수강해 본 이후에 그때 가서 이제 어떤 코딩이 더 적성에 맞는지 판단해 보고 그리고 전공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전공 중 컴퓨터 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쪽으로 관심이 있는데 대학원 진학이 나중에 취업 시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일단 네, 취업을 위해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학원 진학을 할 때 뭔가 취업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진학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취업에 대학원 진학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어떤 분야로 이제 그러니까 더 전문적으로 어떤 분야의 인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 문이 더 좁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학부생은 다양한 이제 과목을 들었고 이제 취업을 한 이후에 이제 교육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취업 문이 되게 넓지만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떠한 분야에 대한 어떠한 이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취업이 가능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서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주로 어떤 분야로 많이 취업을 하나요? 대기업 진출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전공을 살려서 반도체나 이제 뭐 디스플레이 회사에 취직한 친구들도 있고 전기 기사를 취득해서 뭐 이제 공기업에 취직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과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는데 공지된 자료로는 2020년 3월 기준으로 취업률은 73.4%였고 대기업은 그중에 36.2%, 공기업은 16.6%였습니다. 대략 3분의 1 정도가 대기업, 공기업에 취업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내기들에게 전하고 싶은 꿀팁이 있나요?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일단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나중에 4학년이 돼서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두려움이 많아지는데 전 차라리 시간이 많은 새내기 때 이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뭐 캐나다 어학연수나 아니면 뭐 중국 어학연수, 뭐 몽골 해외 봉사 활동이나 아니면 교환학생 등등의 많은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이제 저학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활동, 체험이나 대외 활동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분이 되게 좋은 팁들을 전수를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거나 상황이 괜찮아져서 이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되면은 뭐 동아리 활동 등을 하면서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뭐 프로젝트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기업 관련 정보들이나 이러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기 위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만 지내지 마시고 조별 과제 할 때만 사람 만나지 마시고 다양한 사람을 되도록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졸업 전까지 추가했으면 하는 스펙은 무엇이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음, 이제 졸업 전까지 추가했으면 하는 스펙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스펙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떠한 스펙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영어 성적 혹은 뭐 어떠한 자격증, 이거는 이제 취업 시에 필요시가 된다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선 질문에서 이제 두 학부분들께서 이제 소개해 주신 교내 활동, 근데 생각보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진학할 시에도 이제 스펙이란 걸 준비해서 뭐 면접을 보고 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교회 활동을 더 많이 알아보는 상황이고, 교내 활동에 대해서는 참여가 매우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내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하는 상황에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더 좋은 이미지가 남지, 이제 메이저 뭐 스펙 활동으로 따지고 봤을 때 현대 자동차에서 진행하는 해피무브, 그다음에 SK에서 진행하는 뭐 멘토링, 이런 것보다 저희 학교 내에서도 이제 로키드 마틴,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다양한 해외 기업하고도의 이제 활동도 있고, 멘토링도 너무 수많이 생겼고, 지금 다양한 활동을 참가를 해서 교내 활동에 대한 스펙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답변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졸업 후 취업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어떤 활동이 좋나요?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졸업 후 취업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어떤 활동이 좋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공부적인 면에서는 저는 편식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어느 분야를 가든 모든 과목이 섞여서 그 분야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는 웬만하면 편식하지 않고 주어진 것들을 다 성실히 수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활동도 이게 마찬가지로 나중에 취업할 때 자소서를 쓰시거나 할 때도 모든 활동들이 활동들에 대한 느낀 점들이 그 분야에 잘 녹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부나 활동 어떤 것도 그냥 최대한 열심히 성실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본질은 공돌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공 공부랑 뭐 취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직무를 받게 되는지 알아가는 거에 온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토익이나 여러 자격증들이나 뭐 삼성에서 진행하는 뭐 G사트 이런 것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4학년쯤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학우분들이랑 같이 준비하게 될 거라서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고 전공 관련 지식을 많이 체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질문이 그 바로 다음 토익 점수 관련 질문이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아무래도 토익보다는 이제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같은 영어 회화 쪽으로 회사들에서 많이 보는 추세고요. 토익을 보는 경우나 뭐 스피킹을 보는 경우나 점수가 많이 중요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일정 수준 정도의 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익은 800점을 넘으면 좋겠다. 오픽은 뭐 IM2 정도 나오면 좋겠다. 뭐 이런 기준들을 잘 알아서 현명하게 시간 투자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네, 추천해 주실 만한 학교 활동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네.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학교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봉사 활동인데요. 이제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 봉사 활동이 멈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바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가는 해외 봉사 활동은 몽골하고 미얀마가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이제 다른 해외 봉사들과 차별성이 있는 게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가는 해외 봉사활동은 이제 팀을 나눠서 그 팀 단위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해외 봉사활동을 가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 공대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게 드론 팀이나 아니면은 운항 관리 같은 운항 시뮬레이션 팀이 있어서 이제 저는 드론 팀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드론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해외 봉사활동을 위해서 드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해외 봉사활동을 가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전공에 대한 어떤 일종의 스펙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해당 활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추가로 이제 학교에서 주최하는 그런 보잉 대회라든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에어버스 같은 그런 항공 관련 대회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전자과의 커리큘럼 중에서는 항공전자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항공 분야를 접하기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전자 쪽 전공은 아니지만 그런 항공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런 보잉 대회,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같은 행사에 참여하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1학년 때 못해서 후회하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학년 때 못해서 후회하는 일은 학교 그런 전공 과목들을 열심히 수강하지 않았던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그 바탕이 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전공 공부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런 이어짐의 연속인데 이때 1학년 때 과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다시 복습하러 와야 되고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학점 관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서 2학년, 3학년, 4학년 때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3학년과 대표 곽기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약간 대외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1학년 때도 뭐 대외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때 봉사 동아리를 들어갔던 이유가 뭐 봉사는 해두면 나중에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했다 보니까 다른 대외 동아리 종류도 되게 봉사뿐만이 아니라 뭐 밴드 동아리라든지 뭐 뮤지컬 동아리들라든지 되게 다양한 분야의 대외 동아리가 있다 보니까 1학년 때 이렇게 너무 이런 나중을 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진짜 재미를 찾을 수 있고 흥미를 찾을 수 있고 뭐 마음속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외 활동으로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학년 때 어떤 학교 생활을 했는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텐데 이제 20살이 딱 되고 대학교에 들어오면 갓 성인이 됐기 때문에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고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일반 대학생 같았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도 여러 개 들어가 보고 학생회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공부는 살짝 뒷전에 두긴 했었지만 되게 여기저기 친구들과의 사교 모임을 되게 자주 가졌고 딱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학교의 로망을 딱 1학년 때만 하고 이제 2학년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일반 평범한 대학생들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항전정에서 나눠지는 5가지 분야의 각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3학년 과대표 곽기로입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진행을 하자면 제가 앞서 계속 얘기했던 그 세부 전공별 교과과정 및 진로라는 그 파일에서 확인을 했을 때 먼저 항공전자 및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개요 부분만 조금 얘기해 드리면 일단 뭐 항공우주 기술은 뭐 국가와 민족의 생존에 필수적인 국방 전략 기술이다. 뭐 필요 능력으로는 뭐 항공 및 위성체 탑재 전자장치 시스템에 의해
등이 있고 뭐 취업 방향으로는 뭐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뭐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등 이런 분야로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이크로파 및 직접 회로 부분에서 이제 개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 뭐 무수하고 다양한 무선 환경 속에 상호간 지속적인 연결 속에서 살게 될 것이며 뭐 이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방안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작성돼 있으며 필요 능력으로는 말 그대로 마이크로파의 기본 원리 및 회로 설계 능력, 영어 성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로 인해 취업하는 방향으로는 공공기관이나 뭐 팹리스 회사, ICT 관련 회사 등이 존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먼저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 분야는 이제 말 그대로 반도체 재료를 활용해서 전통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등에 활용되는 이런 미세한 반도체 소자들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 필요 능력으로는 말 그대로 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한 전공 분야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취업 가능 처로는 말 그대로 반도체 공정, 저희가 뭐 흔히 아는 삼성전자들이 그 예시가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통신 시스템 및 멀티미디어인데 말 그대로 통신, 요즘 뭐 ICT라고 많이 얘기 나오는데 이런 ICT 바탕으로 뭐 5G 이런 기술들이 그 개요로 들어있고 필요 능력은 통신, 멀티미디어 기본 원리 및 기본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고 관련 직업은 이제 무선 통신 관련인데 뭐 대표적인 회사로 앞서 말씀드린 이 삼성에서도 그 CAIM 분야를 보면 이런 무선 모뎀 설계 거기 분야도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 취업하신 선배 같은 경우에서도 교내에서 학습한 내용 이외에도 뭐 5G에 대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한 후에 취업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는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융합적 교육을 통한 차별화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개요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필요 능력으로는 저희가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제 배울 수도 있는 과목일 수도 배우지 않을 수도 있는 과목이겠지만 뭐 디지털 시스템 설계, 뭐 베릴로그 이런 것들이 필요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 이제 취업 가능처는 말 그대로 뭐 되게 다양합니다. 말 그대로 여기저기 많이 쓰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정보출연연구소 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가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뭐 추가적으로 관심 있거나 하면 이런 세부 전공별 교과과정 및 진로 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새내기를 위한 PDF가 따로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PDF를 같이 활용해서 보신다면 본인의 진로 형성에서도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학년 때만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이영근 교수님, 학생 이특근입니다. 이제 뭐 1학년 학부생 분들께 뭔가 좀 공부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진 않는데 이제 1학년 때만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활동은 연구 장학생 활동입니다. 이 연구 장학생 활동이 3학년 때 이제 신청이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학년 때 그 연구 뭐 현대자동차에 대한 연구 장학생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3학년 때 시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 공부를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면 그냥 포기를 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대학원생들을 모여서 이런 줌에 들어와서 뭐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연구 장학생에 대한 활동을 알아보고 1, 2학년 때 3학년 때 신청할 걸 미리 점점 준비를 하면서 쌓아두는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세부 전공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항공전자정보공학부에서의 세부 전공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3학년 과대표 곽기로입니다. 일단 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세부 전공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말 그대로 세부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느 분야에 관심을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3학년 전공 과목에서도 뭐 통신이론이라는 과목이 있을 거고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과목이 존재할 건데 어떤 친구는 통신 쪽은 자기가 공부하기도 편하고 뭔가
잘 되지만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간다 싶은 사람분들은 실제로 추 커리큘럼도 통신 쪽으로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뭐 세부 전공표를 보고 이런 분야를 공부해서 이런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 그냥 그런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보시지 마시고 실제로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전공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심에 따라 이 전공을 공부하는 것이 나랑 맞다라는 판단 하에 그러한 세부 전공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T 기업에 가려고 하면 어떤 것을 위주로 공부해야 하고 코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요? 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근 교수님 이특근입니다. 이제 IT 기업에 가려고 하면 어떤 것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하는 바는 이제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코딩에 대한 실력 혹은 이제 앞서 질문에서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코딩은 이제 코딩에 대해서 코딩을 하는 건 단지 그냥 말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기본 전공 지식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코딩을 배우는 게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상당하게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뭐 C나 파이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커리큘럼이 좀 매우 충분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뭐 다양한 뭐 교육 회사에서 코딩에 대한 뭐 교육도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멋쟁이 사자처럼 일하는 활동도 있고 거기서 만약에 정말 아이코닉한 좀 코딩에 대한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그런 활동을 찾아서 이제 뭐 1학년 분들이시니까 좀 더 시간이 있는 여유가 있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찾아서 많이 참가해 보면 이제 코딩에 대한 뭐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원 진학 시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대학원 진학 시 필요한 활동 생각해 보면은 그냥 대학원은 이제 관심 있는 저의 주제가 생기고 뭐 연구하고 싶은 게 생기고 분야가 생겼을 때 이제 더 공부하고 싶다. 이걸 공부를 해야지 내가 사회에 나가서 원하는 걸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 때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통 자기 대학교 자대라고 하죠. 자대 교수님한테 그 컨택을 하기 위해서 메일을 넣거나 아니면 타 대학교를 가고 싶다면 뭐 타 대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교수님한테 컨택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컨택이 되지 않는 형태의 대학교들 연구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컨택을 하기 위해서 그 연구실의 연구 주제나 그 연구실에서 낸 논문이나 뭐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등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은 종합 설계라고 여러분들이 선배들한테 익히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코로나서. 네. 익히 듣게 되실 과목을 듣게 될 텐데 그 주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에 맞춰가지고 들으시면은 교수님들한테 어필할 때 더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학부연구생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학부연구생을 하면 제가 알기로 취직을 할 때 많은 도움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지만 같은 분야의 대학원을 진학하는 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수님께 어필하는 데 좋은 소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학부연구생으로 활동하기 위한 방법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장점 및 단점에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3학년 과대표 곽기로입니다. 저는 지금 일단 학부 연구생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제 경험상 이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장점은 학교 커리큘럼 상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전공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이지만 좀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또한 새로운 흥미가 생겨 그 분야에 계속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공을 정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단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공 공부 이외에 학부 생활을 하면서 뭔가 공부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뭐 전공 공부를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 연구생 공부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더욱더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 연구생을 활동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제가 직접 교수님한테 컨택을 뭐 메일로 했다기보다는 그 2학년 2학기 때 진행했던 수업에서 교수님이 학부 연구생을 모집한다라는 글을 올려서 따로 연락을 드림에 따라 학부 연구생에 참여하게 되었고, 다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교수님한테 다 메일을 보내서 학부 연구생을 모집하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한 뒤에 학부 연구생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정에서 취업하면 보통 하는 일, 무슨 프로그램을 만진다든지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일단 우선 하는 분야마다 매우 다릅니다. 일단 저희 전공에서는 저희 분야에서는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직무에서는 이제 베릴로그 언어를 쓸 수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직무라면 뭐 C 언어, 파이썬, 자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뭐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에서도 일할 수 있고, 방산업체에서 이제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게임 회사에 가서 이제 게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작과의 특성상 이제 뭐 저희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고, 그런 곳에 이제 여러분이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남자 군대 가는 시간까지 하면 석사 과정만 밟아도 나이가 많아질 텐데 이는 추후 취업에 문제가 없는지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나이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제 주변에서도 거의 서른이 돼서 그리고 서른이 돼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취업하는 거를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석사 대학원 진학 과정 중에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정말 대학원의 뜻이 확실하다면 아예 병역을 가지 않고 정말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답변 가능하신 분? 네, 이영근 교수님 이태근입니다. 이제 군대를 가는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만약에 나이가 많아지는 걸 좀 고려를 한다면 사실은 그 나이대가 취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석사를 마쳐서 석사를 뽑는 취업에다가 제가 자기소개를 넣으면 거진 다 제 나이대고, 박사 취업 때도 박사님들 이제 자기소개서 보면 이제 뭐 이력서 보면 다 비슷한 나이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큰 작용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군대를 가고 나서 이제 대학원 진학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시간 절약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희 학교에 학석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학부를 한 학기를 단축을 하고 석사를 한 학기 단축을 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단축을 하면서 석사 과정을 밟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신설돼서 이제 학부는 4학년 8학기를 다 마치고 석사 반학기만을 줄이는 추가적으로 제도가 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학석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만약에 시간에 대한 걸 많이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전과보다 복수 전공이 좋을까요?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일단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더 좋다라고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과의 그런 과목들을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그런 여유가 되신다면 그런 복수 전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전공에 딱 몰두하고 싶다면 저는 전과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다른 분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배님들은 보통 어디를 준비하고 계시며 어디를 취업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과를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추천하는 직업군이나 회사들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학과별로 나뉘어지는 커리큘럼도 알고 싶습니다.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네. 네, 저는 지금 일단 이번 학기에 취업이 결정이 돼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연구실의 경우 삼성전자, 대한항공, LIG 넥스원, LG전자 그리고 실리콘웍스 이런 팹리스 기업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학과를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추천하는 직업군이나 회사들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에 대한 질문은 저희도 사실 잘 몰라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대학원생들은 전문성을 띠려고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추천하는 직업군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저희는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많은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알 수 있지만 생각보다 방산 회사에 대해서 아마 1학년 때는 잘 모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기타 등등의 방산 관련 연구소. 참 저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대부분이 다 대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추천하는 직업군이나 회사들을 알려드릴 수 있다면 방산 쪽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항공대에서 가장 의미 있었고 취업에 제일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 무엇인가요?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취업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이라고 하면 저는 ICT 창업 메이커톤이라는 공모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학년 당시 했던 거라 전공 지식이 많이 부족했을 때 했던 공모전인데 이 공모전을 통해서 창업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되게 전공 지식은 부족했지만 그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작은 지식들 가지고도 되게 뭔가를 구현해 낸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신기했고 되게 재밌었다. 전공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생겼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되게 의미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 네, 저도 3학년 과대표 곽기로입니다. 저도 아직 취업을 못해서 취업에 제일 도움이 되었던 활동은 언급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항공대에서 가장 의미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됐다기보다 이제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저희 학교 그 사이트 중에 scm.ku.ac.kr이라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실제 직장에 취업 중이신 저희 선배들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참여를 하면서 현대자동차에서는 어떤 직무에서 저희 전적과 선배님들이 일을 하신다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저희가 좀 더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선배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활용하신다면 뭐 추후 취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로를 어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진로 선택의 폭이 넓은지 좁은지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계속 뭐 비슷한 질문 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전자과에서는 뭐 IT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방산업체, 그다음에 뭐 반도체 업체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진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셔서 취업을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전공이 5개가 있던데 보통 1개만 선택해서 그 분야만 공부하나요? 2개 이상 하면 힘들까요?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세부 전공에 대한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많이 체험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저희 중에서 이제 필수 전공이라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하시지 않던, 특히 이제 그 코딩 쪽으로 가는 분들은 이제 전자회로라는 필수 전공을 들으면서 강제로 눈이 넓어지시는 경험을 하게 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부 전공 중에서도 완전히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실에서 그 송수신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건 회로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통신 쪽에서 요구하는 지식도 필요하고 제어 쪽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통해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과목들을 들으면서 서로 과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자신한테 이제 진로에 있어서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적으로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이제 덧붙여서 이제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제 대학원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이 아니라 이제 학부 4학년 졸업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제 이제 주변 후배들이나 선배님들을 봤을 때 세부 전공이 5개가 있다 해서 이제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취업의 폭을 넓혀야 되고 각종 분야에 대해서 발을 담그는 게 학부생 때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예시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항공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항공전자공학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항공전자라는 수업을 듣고 근데 만약에 이제 취업을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3, 4학년 때 접할 수 있는 2학년 때도 접할 수 있는 이제 옆에 계시는 SOC 이제 뭐 VLSI 그다음에 그거 뭐죠? 2학년 때 설계 과목 네, 디지털 시스템 설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발을 담그고 만약에 취업을 생각한다면 그냥 폭넓게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개 이상 하면 힘들까요라는 말은 힘들겠죠. 이제 설계를 여러 가지 들어야 되니까. 근데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건 학부 때는 한 가지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폭넓은 전공을 경험을 하고 그 바탕으로 이제 취업에 대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겪는 것도 저는 좋은 경험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하신 것들에 좀 더 덧붙이자면 일단 저도 2개 이상 하면 힘들까요는 당연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것 같고요. 먼저 지금 아직 1학년 분들로 알고 계시는데 1학년 분들은 자기가 흥미 있는 분야를 찾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찾기 위해선 이쪽 저쪽 세부 전공에 대한 수업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흥미 분야를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흥미 분야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구체적인 전망이 밝은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뭐 구체적인 전망이 밝은 분야를 저희가 알고 있다면 이미 저희가 이 자리에 주식을 투자해서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당장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이제 각각의 연구 분야마다 하나씩은 있어서 너무 브로드한 질문인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연구 분야에서는 뭐 자율주행, 인공신경망,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드론, 스마트 가전 등 뭐 이런 식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대답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이제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전망 저희도 이제 밝은 분야가 뭔지 알고 싶은데 이게 돌고 도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가 흥하면은 다른 게 뭐 뒤처질 수도 있고 반도체가 좀 죽어가면 다른 데가 또 뜰 수가 있는 그냥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전망인 것 같고 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저희 연구실에서 구체적인 전망은 이제 22년도, 3년도서부터 GPS가 있는데 이제 한국형 GPS라는 KPS를 쏘아 올리는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조금 더 저희 분야에서는 그런 KPS 쪽 좀 구체적인 전망이 생기면서 좀 밝은 분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과제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해 답변해 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제가 네. 네, 혹시 그 질문자의 의도가 혹시 적은 시간을 공부하고 이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쨌든 이제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필수적인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 현실적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부에는 왕도가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하실 땐 공부하시고 쉴 땐 쉬면 됩니다. 괜히 쉴 때조차 이제 공부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쉬지도 못하고 또 공부를 하려고 하면 또 충분히 쉰 것 같지가 않아서 공부를 하기가 싫어지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쉴 땐 쉬시고 공부하실 땐 공부하시면서 집중 딱 해서 일정 시간을 네, 잘하시면 좋은 성적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냥 제가 했던 공부 방식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고 뭐 인강을 듣다 보면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와서 대학교 수업을 듣다 보면 조금 많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조금 수업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상황도 저는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까지는 정말 불만이 많이 있었지만 2학년 때 와서 생각을 한 건 교수님이 이제 수업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교수님이 전달을 하시는 것뿐이고 그 전달된 내용이 저희 머릿속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내용들을 저는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다 그냥 이면지에 다 적었던 편이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내가 이해할 정도의 시간을 가지는 자기 혼자 내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학년 분들이니까 이거는 아마 2, 3학년 때쯤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교 공부는 누군가 도와주고 뭐 떠먹여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고 필요한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과제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답변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공부를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때 과제를 하고 같이 공부를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면 아마도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을 해드리자면 지금 단기적으로의 그런 과제와 공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학부생 전체 기간을 보면 지금 1학년 때 기초 과목들이 나중에 3, 4학년이 됐을 때 다 쓰이기 때문에 그때 지금 했던 과목들이 잘 기억이 안 나면 결국 다시 돌아가서 그 1학년, 2학년 때 했던 과목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공부가 좀 철저해지면 그 공부와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중에 갈수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사전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님들. 이것으로 오늘 그 선배님과의 그 사전 질문, 여러분들이 그 내주신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료를 하겠고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오늘 원래는 그 연구실 탐방을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지금 오늘까지가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바,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는 이제 그 연구실 탐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학부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한번 드려서, 여기 이제 대학원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그 일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멘토 단위로 탐방을 할 수 있게끔 일정을 잡아서 안내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그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진로에 관계된 그 안내를 지금 화면 공유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 연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학 일자리 센터입니다. 네, 마이크 넘겨받고 지금부터는 저희가 준비된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 열어드릴게요. 먼저 원래 오프닝 영상이 따로 있는데요. 여러분이 계속 질문 주시는 내용들이 반복되는 게 있어서 그 답변을 간접적으로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고 시작할 텐데요. 소리 들리시는지 확인해 주시고 안 들리시면 채팅 주십시오. 시작합니다. 네, 지금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요, 5년 전 자료입니다. 네, 그럼 5년이 지난 지금의 취업에 필요한 스펙은 어떤지는 대충 가늠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질문 중에 취업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시고 우리 대학원 선배님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네, 그 답변에 대한 전문 팀이 바로 저희 대학 일자리 센터입니다. 항공우주센터 건물 아시죠? 네, 항공우주센터 311호에 위치하고 있으니 네, 선배님들께는 전공에 대한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찾아가서 꼭 상담해 보시고요. 그런 질문들은 이 대학 일자리 센터로 오시면 어떻게 알려드리냐면요. 이걸 다 해라 무리입니다. 네, 효율적으로 어떠한 게 당신에게 적합하다. 너에게 적합한 건 바로 이거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태까지는 이 담임 선생님만 믿고 가셨었잖아요. 네, 대학에 오시면은요 물어볼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배님들 계시고요, 아주 존경스러우신 교수님들 계시고요. 대학 일자리 센터에는 많은 컨설턴트들이 있으니 자, 찾아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전공은 취업 잘 되나요? 예, 우리 전공을 졸업하면 어떤 회사에 갈 수 있나요? 네, 선배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선배님은 그 정도까지 홈페이지를 보시면서 답변해 주실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이런 디테일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께 가셔서 물어보실 질문, 예, 효율적인 질문들 찾으시고요.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취업률은 2020년 64.3%입니다. 예, 2019년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졌는데요.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거라 예측하시겠지만 아니요, 전자전공은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취업률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어디를 많이 가는지에 대한 고민도 아마 궁금하셨을 텐데요. 삼성전자 제일 많이 가고요. 네, 그리고 군장교, SK 하이닉스,
한국공항공사, LG 디스플레이, 대한항공.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회사들에 많이 가는 학교가 항공대학교. 잘 오셨습니다. 항공대학교에 왔으니까 나도 취업이 잘 되겠구나. 약간 다릅니다. 저희 학교의 가장 큰 특장점이 뭐냐면요.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깊이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전문성이 좀 남다른 게 바로 이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선배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태도 그리고 적극성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제부터의 그 몸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교수님들 많이 방문하시고 많이 여쭤보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취업에 대한 직접적인 건 대학 일자리 센터가 있으니까 또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여러분은 그냥 이 펭귄과 같았습니다. 어느 학교, 어느 지역에 있던 똑같은 스펙을 쌓아 오셨고요. 똑같이 수능 준비, 똑같이 내신 준비, 똑같은 책, 교과서에 맞게끔 교육부에서 지정된 그 책자에 그 시험, 동일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요, 이런 똑같은 사람 중에서도 당신은 우수한 사람, 당신은 우리와 적합하지 않은 이런 구분을 하거든요. 이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신 학교, 그래서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 레벨 맞춰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셨고 본인이 취득한 내신과 수능 성적을 갖고 눈치 싸움을 하면서 어느 학교에 갈지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고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76%, 49% 이 토익 자격증 전공 이거는요. 고등학교 때 봤을 때 좋은 스펙인 건 거고요. 자,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펙을 보자라는 거죠.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너 좋은 학교 가야 된다. 너가 좋은 학교 가야 좋은 데 취업한다. 네가 돈 많이 벌려면 좋은 학교 가야 된다라는 것들은 그분들의 과거 말씀이시고요. 현재 지금 여러분이 내게 답변을 주셨던 선배님들이 평가하시는 첫 번째는요. 1순위 이 부분은 대학이 아니고요.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공모전 수상 실적 그리고 학교는요 저 밑에 7위에 있네요. 학교 인지도.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가면 취업은 100%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학교의 근방에 있는 스카이 어디죠? 연세대학교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항공대 비교했을 때 자, 내신이 좋아서 수능 성적을 잘 봐서 연대 간 친구와 항공대에 온 여러분 자, 취업률의 차이가 이렇게 클까요? 자, 삼성전자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취업률 저희가 더 높습니다. 삼성전자 더 많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편입을 할까 반수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학교는요 하나의 과정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내미는 그 명함이 중요한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회사에 갈까? 아니요. 그 고민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사회의 어느 부분에 공헌할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사회에 어떤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시면요. 이걸 잘하기 위해선 SK 하이닉스가 좋겠다. 이걸 잘하기 위해선 내가 전자 쪽, 소프트 쪽, 반도체 쪽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지 삼성전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고민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오른쪽에 실무자는 뭐냐면요. 인사 담당자입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대학교를 졸업하시게 되면 지금 저희 멘토링을 해주신 저희 선배님들도 결국은 취업을 하셔야 되고요. 이 실무자 앞에 긴장감을 갖고 앉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평가를 하냐면요. 이쪽 인턴십을 갖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하나요? 네,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교수님께서 시키시는 그 열심들을 바르게 잘 기본기를 다져 놓으시면 인턴 기회를 그걸로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맛을 보고 사회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사회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중요하구나.
아,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네. 자격증, 전공 자격증, 기사 자격증이 중요한 거네. 야, 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실제 이 논문 같은 걸 좀 더 열심히 읽으니까 도움이 되던데, 이거는요, 선배님들께서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신 건 한계가 있으시고요. 예,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예, 학과 공부. 지금 일단은 내신이라고 불리는 학점 관리 열심히 해주시고요. 일단은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십니다.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은요, 여러분 스펙 물어보셨는데요. 방금 그 스펙 다 따실 수 있으세요? 뮤지컬 제작하시고 히말라야 등정하시고 뭐 이런 거 하실 건가요? 힘들지 않으실까요? 이 5가지가 필요한데요. 이 5가지 공통점 말씀드립니다. 소통 능력입니다. 인턴십을 통해서 아, 사회는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아, 크리에이티브, 회사를 위해서는 시키는 일 이외에도 이걸 더 해야 되는구나. 아, 난 이렇게 하면 더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창의적인 플렉시블한 사고가 중요하고요. 성격 막 꼰대같이 막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에게 접근 안 해오죠. 팀플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기업들은요, 규모가 있을 거고요. 그 규모 있는 사업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팀플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격을 가지면 팀워크가 좋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죠. 그러면 이런 좋은 성격을 갖고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교내외 활동 경력이 필요합니다.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여러분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좋은 대회, 그런 대회 같은 것들, 공모전 같은 거 좋죠. 다 좋죠.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기서 어떻게 팀플을 이루어서 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성과에 기여했는지, 예, 그래서 거기서 나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다라는 것들, 외국어 능력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가려고 하는 회사, 하려고 하는 직무에 영어가 필요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국은 소통,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5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코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코딩도 결국은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거? 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잘 표현하고 선배, 회사에서 상사들이 말씀하시는 걸 잘 알아듣고 서로 의견 조합을 잘할 수 있는 이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소통 능력을 잘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스펙이 필요한 건 거고요. 스펙은 여러분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많은 스펙들 중에 어떤 게 여러분께 적합하냐고요? 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예,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좋은 선배님들 방금 보셨잖아요.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항공우주센터에는 대학 일자리 센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열심을 가졌던 과거, 예, 그건 고등학생이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 대학생이시고요. 이제는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내가 더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선 저 포스트 펭귄이 돼야 되는 거죠. 시도하시는 거고요. 노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도 말씀드리는 요점이 뭐냐면 생각을 바꾸자라는 거거든요. 사례를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삼수를 한 친구인데요. 상위 20위권에 있는 대학교예요. 네, 거기에 물류를 전공을 했고 학점 3.7이니까 B뿔에서 A제로 정도 성격을 받았고 스펙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랑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건 뭐야? 가고 싶은 회사는 어디니? 물어봤더니 그냥 뭐 전공 살려서 취업만 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아무데나 취업만 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었던 사례. 그리고 또 하나, 해외 기업인데요. 네. 아디다스입니다. 네, 그쪽에 한국 직급으로 봤을 때 대리급이에요.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대리급의 직급을 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에이스라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해서 진급이 엄청 빠르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부서 이동이 될 때 5개 부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부서로 좀 와주면 안 되냐? 우리랑 같이 일하자. 근데 2개 부서는 뭐라 그랬냐면 직급 더 올려줄게. 우리 부서로 와. 라고 이렇게 또 진급을 조건으로 달아서 오라고 하는 이런 또 에이스가 있어요. 자,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일 잘하는 인재. 자, 2 사람의 차이점 한번 볼까요? 공통점은요, 같은 사람입니다. 차이점은요, 생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 앞서서 아무데나 취업만 하면 돼요라는 사람과 이렇게 에이스로 불리게끔 변화된 게 뭐냐? 예, 어디든지 취업만 하면 돼요라는 그 생각을 바꿔줬어요. 내가 면접을 볼 때, 야, 저 친구 면접 보니까 우리 회사 오면 일 잘하겠는데?
야, 저 친구 진급 좀 시켜줘야겠는데? 라고 우수함을 증명하는 건 거지, 여러분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럴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는 저희 학교의 가장 큰 강점이 뭐라고요? 교수진입니다. 그 교수님들께서 어마어마하게 공부하시면서 이 전문 분야를 확실히 탄탄히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 교수님을 믿고 전공 지식을 탄탄히 해주시게 되면 많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선배가 돼서 4학년이 돼서 졸업하기 직전에 취업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는 건 늦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지금 여러분은 이미 챔피언이 되신 건 거죠. 왜? 1학년인데 벌써 석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이 자리에 참여하셨다라는 것들은 이미 열심을 내는 차별화가 있는 건 거고요. 그런 타이밍을 어떻게 이렇게 대학 일자리 센터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왼쪽 하단에 상담 신청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과 1대1로 저희 선생님들이 당신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에게 적합한 건 이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해드리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전공별로 담당 선생님들이 있으시고요. 저희는 예약제로 운영이 되니까요. 상담 신청하셔서 꼭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칠까 하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답변을 하시거나 채팅창으로 답변을 주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굴이 안 보이셔서 지금 잘 듣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퇴장하시기 전에 출석 체크를 한 번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시기 전에 학번, 이름 입력해 주시고요.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내기 센터 마이크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특별히 없으신 거죠? 지금 새내기 센터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네, 전 한번. 네, 지금 여러분 혹시 1학년들이신데 어떤 게 제일 고민이 되세요? 근데 참 대단하시네요. 1학년인데 사실 지금 놀기 바쁜 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네, 여러분의 미래는 밝다라는 칭찬을 해드리며 자, 새내기 센터 들어오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